좋은 인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다 비언어적인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음,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친숙한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더라도 자주 노출되면 그 사람이 뭐 자극이나 보상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막 이렇게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을 되게 앞자리에 앉게 하려고 엄마들이 많이 애쓰게 되는데요. 이처럼 선생님의 눈에 자주 띄는 아이일수록 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강의실이 이렇게 대학교는 많이 배치가 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수강을 하면서 이렇게 교수님 얼굴에 이렇게 노출시킨 경우에 교수님은 그 학생에 대해서 호감도를 높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상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도 높아지게 되고, 내가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친숙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은 후광 효과에 의해서 그 나머지도 다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잘생긴 사람은 의뢰,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머리가 영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외모를 가꾸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향기도 엄청 그 사람의 인상에 중요한 것 같아서 첫 만남일 때는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왕이 있어서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사람은 다른 거는 하지 않고 계속 일관적으로 축하 카드만 보낸다고 합니다. 축하 카드의 내용도 그냥 I like you 라고만 이렇게 써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나 당신 좋아해 이런 단순한 말에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에 너무 굶주려 있기 때문이죠. 칭찬거리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이렇게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소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 초두 효과라고 해서 아까 설명도 했었지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밝은 뒤센 미소를 이렇게 짓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경계하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도 접게 되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미소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도 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는 연습을 제일 처음에는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미소 짓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연필을 물고서라도 미소를 짓는 이런 연습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 짓는 게 첫인상을 위한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 상대방도 칭찬들을 하고 미소를 짓고 외모를 관심을 써서 이렇게 첫인상, 처음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런 첫인상은 정확할까요? 이 시간에는 첫인상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얼마나 빨리 인상을 형성할까요? 심리학자 폴 왈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0.01초라는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 보면 첫인상의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다르게는 나타나지만 0.1초, 0.5초, 1초 이렇게 하여튼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호감 후 형성에 중요한 첫인상의 강력한 힘은 여러 연구에서도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0.5초, 0.1초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들의 매력도, 유능성, 따뜻함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인상들은 아주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정확할까요? 우리의 첫인상은 아주 정확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연구에서 0.05초 동안 주어진 얼굴을 보고서도 그 인물의 리더십, 따뜻함, 유능성, 성적, 취향까지 높은 확률로 맞추고 있습니다. 왜 첫인상은 정확할까요? 이 첫인상에는 핵심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후광 효과로 잘생긴 사람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예, 그 안에 이렇게 핵심 진실이 있는 것이죠. 잘생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기 때문에 성격이 밝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뚱뚱해서 게으른지 게을러서 뚱뚱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상관관계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핵심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첫인상은 정확도가 높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성적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인상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갖고 있는 인상에 아주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쟤는 말 안 듣는 애야 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부모에게 말 안 듣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 인상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인상에 부응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인상은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형성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호감의 유지 혹은 비호감의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첫인상을 형성하고 나면 우리는 그 판단을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인상에 대한 조정은 바꾸거나 다른 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들이 접한 정보를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유가 좀 있을 때 그 진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양상이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는 이렇게 짧은 1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를 바꾸는 데는 수십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면서 많은 오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인상에서도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요인도 있지만 자기의 요인으로 인해서 어, 지각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아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항상 예쁠까요? 음, 만약에 이 아이가 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 아이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침에 커피는 어떤가요? 엄청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에너지, 그리고 그 향을 맡을 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배부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 이 커피가 항상 향기롭고 맛있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각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는 이런 내 과거 경험, 이런 동기의 영향을 받아서 대인 지각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홍두깨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만약에 과거에 키가 이렇게 너무 크고 덩치가 큰 사람에게 만약에 음, 놀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떠올라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경험을 하기,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또 동기도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UFO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구름을 어느 때는 UFO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동전을 그리게 하였는데, 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자 아이들에 비해서 동전을 더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동전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기대가 크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우리는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크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에 따라서도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오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가 좀 미숙한 사람일수록 이제 투사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이런 방어 기제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 투사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매번 남에 대해서 탓을 하고 또는 자기에 대해서 탓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이런 대인 관계를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상담 주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주제의 대부분은 관계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많은
고민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에서 어,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주제들도 많고,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도 어떻게 이 대인관계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 갈등에 있어서 고민도 되게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에서는 친구 간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요즘 아이들이 많이 들고 오는 홀수, 이렇게 홀수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너무 원하고,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너무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7명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2명은 나를 싫어하는 게 진실이다. 그리고 나머지 1명만 나를 좋아한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진실이다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명만 좋아해도 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진실인데, 우리들은 왜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자기에 대한 기대가 높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대인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좀 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관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건 정말 지나친 욕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기대를 내려놓는 게 먼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만나보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완벽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완벽한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털털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대인관계를 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화하는 방법인데요. 공감하면서 듣고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공감하며 듣는 거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듣는 게 이렇게 공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공감하며 듣는 연습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면서 하는 게, 끄덕이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단 좀 더 나아가는 공감은 상대방의 그 말하는 그 상황에 내가 상대방이 되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공감 속에 상대방은 정말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이 잘 들어주었구나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 전달법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유 메시지 해서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뭐 너 전달법으로 이렇게 야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너 전달법도 필요한 대화이기는 합니다. 위급 상황이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너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나 전달법은 이때는 꼭 나 전달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는 상황, 갈등 상황일 때는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나 전달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감정이 느껴져.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가 힘들다면 내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는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서로 오해가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이렇게 공감과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인 관계에 대한 연습을 해보라는 것인데요. 대인 관계로 인해서 따돌림 경험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이야기, 내가 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오래된 친구 또는 안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눈 마주침도 힘들어 라고 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 친구와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든지 가족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자기의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연습하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이 잘 되었을 때 이제 좀 더 해볼 만한 그런 대인 관계의 동아리 모습으로 들어가고 좀 더 확장시켜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자신을 또 힘든 상황 속에 노출시켜 가면서 사회관계를 연습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와 친해지기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과 관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와 친해지는 것, 나를 돌봐주는 것,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위한 첫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상 형성과 대인 관계를 잘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